몸의 움직임, 뼈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 의해 관절이 움직이는 것이다. 소화, 에너지, 소화가 안 되면 에너지 생성 능력이 떨어진다. 만성 피로, 통증, 만성 피로의 가장 큰 증거가 통증이다. 근육과 두통, 머리로 올라가는 근육이 뭉쳐 혈액순환 장애로 두통 유발. 승모근, 두통, 뒷목을 잡으면서 아픈 두통은 승모근을 푸는 것이 중요. 몸의 건조, 근육, 몸이 건조하는 것은 근육이 부족하다는 의미. 근육, 지방, 수분, 근육의 70% 이상이 수분, 지방의 수분은 10% 이하이다. 지방, 수분, 지방은 부피만 차지하고 수분 저장 능력이 떨어진다. 근육, 지방, 지방이 많으면 근육이 적고 근육이 많으면 지방이 적다. 무릎, 소리, 무릎 조직 간의 마찰로 인해 무릎에서 소리가 날 수 있다. 반월판 연골 열상, 다리를 굽혔다 펴기도 힘든 상태가 된다. 무릎의 운동 범위 제한. 반월판 연골, 충격 흡수, 체중 전달, 무릎 안정화를 돕는 역할. 박리성, 고렴고렴, 떨어져 나간 연골 조각이 관절 사이에 낀 상태. 무릎 수술,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라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 스테로이드제, 체중, 스테로이드제로 인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 장기 복용 시 신장 기능 저하 및 심혈관계 질환 유발될 수 있다. 무릎, 습도, 기압, 무릎은 습도와 기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골절, 움직임, 골절환자라도 근육의 움직임은 필요하다. 움직임 제한, 무릎, 근육의 활동이 제한되면 근육이 약화되어 무릎 건강 악화될 수 있다. 운동, 무릎 건강, 적당한 강도의 반복적인 운동은 무릎 관절을 지키는 기본 요소이다. 검은깨, 원기 회복에 도움. 치즈 2배, 우유 10배에 달하는 칼슘 함유량. 무릎이 아픈 이유, 1. 연골이 닳아 주변 조직을 자극. 2. 근육 빈대에 힘줄 문제 3. 무릎에 물이 차 부어서 통증. 무릎 굽힘, 체중 편중, 무릎을 굽히게 되면 체중이 한쪽으로 편중된다. 무릎 굽힘, 접촉면 변화, 무릎을 많이 굽힐수록 접촉면이 줄어든다. 통증, 움직임, 아프다고 무조건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에 더욱 악영향. 체중 감량, 무릎 통증, 체중을 감량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 감소. 근육, 무릎 건강, 엉덩이, 허벅지 하체 근육이 약하면 무릎 관절에 부하가 많이 걸려 관절통 및 관절 기능 저하. 연골마모와 뼈 변형, 연골이 닳아 뼈에 가해지는 힘이 증가하면 관절 연골 기능이 떨어지니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뼈가 변형될 수 있다. 관절염 확인, 무릎 사이에 주먹이 들어가면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 연골, 신경, 연골에는 신경이 없어서 감각을 느낄 수 없다. 골극, 관절 부위에 상처가 나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뼈가 자라나 무릎을 안정화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줄여 통증을 감소시킨다. 연골의 두 가지 기능, 1.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 2. 마찰을 줄이는 작용. 정상적인 연골은 마찰이 거의 없다. 연골, 백세, 건강한 연골을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마찰이 거의 없어 닳지 않기 때문이다. 골관절염, 과도한 충격이나 반복적인 외상을 받으면 연골 표면이 손상을 받아 마찰이 커지고 마모가 점점 심해져 염증과 통증을 유발. 무릎 관절염, 어떤 원인에 의해 외상이 선행이 되어 손상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한 염증이 뼈, 연골 활막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 무릎에 물이 차는 이유, 관절염을 포함해 몸에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아프고 열이 나며 붓는 통증이 발생한다. 몸은 이것을 식히기 위해 물을 만드는 것이다. 마치 감기 걸리면 콧물 흘리는 것과 같은 이치. 무릎 관리의 핵심, 무릎 연골 주변의 근력을 강화시켜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 혈액, 관절막에 분비되는 액으로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활액, 연골, 관절의 영양소인 활액을 연골에 골고루 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움직임, 활액 분비,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을 많이 쓸수록 혈액 분비는 증가한다. 연골의 영양분 공급법. 1. 무릎을 완전히 펴고 완전히 구부리는 것. 0에서 150도까지 움직여주는 운동이 필수. 2. 2초 이상 무릎에 압력을 준다. 영양분도 잘 공급되고 연골 안에 있는 노폐물이 많이 빠져나간다. 노폐물이 쌓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긴다. 노폐물을 없애기 위해서 무릎에 일정한 시간 동안 압력을 지속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연골 노폐물 제거 방법. 연골은 표재층, 중간층, 심층으로 나뉘는데 모든 층에 영양소와 노폐물이 분포한다. 한 번 압력을 주면 표재층에 있던 노폐물이 제거되는데 지속적으로 압력을 유지하면 서서히 심층에 있는 노폐물까지도 위로 올라온다. 다시 한 번 압력을 가하면 심층까지의 노폐물이 제거될 수 있다. 압력이 사라지면 새로운 영양분이 공급된다. 압력 버티기 압력. 연골 각도. 걸을 때 연골 각도는 15도, 앉는 자세는 90도, 150도 정도 되어야 연골 전체에 혈액을 묻힐 수 있다. 쪼그려 앉기. 연골 손상. 무릎을 쪼그리면 체중을 가해 압력 증가되어 반월상 연골이 손상될 수 있다. 양반 다리 자세. 무릎 건강. 무릎을 틀어지게 한다. 지속적인 좌식 생활은 연골 손상을 일으키기 쉬운 여건이 된다. 무릎 안정성 높이는 운동. 스쿼트, 런지. 햄스트링. 무릎 건강. 햄스트링은 무릎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근육으로 햄스트링이 강화되면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증가하고 혈액 공급이 원활해진다. 무릎 통증 시 일어나는 일. 주변 근육이 수축하며 긴장한다. 뼈 사이가 좁아지면 혈액 공급이 저하된다. 무릎 통증 원인.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런데 연골은 신경이 없다. 그런데 아픈 원인은 활막이 염증 세포를 많이 갖고 있는 활막이 자극을 받으면 그 활막에는 신경이 많다. 그래서 조금만 물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무릎은 아픔을 호소하게 된다. 두 번째로 연골 하골, 연골 밑을 받치고 있는 뼈에는 신경이 많고 혈관이 많아서 거기에 부하가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전달되면 뼈가 아프다고 호소를 한다. 무릎 통증. 소염 진통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약은 소염 진통제이다. 어느 약이나 다 위장관계, 심장계통, 신장계통, 이란계통에 모두 부작용이 있다. 관절. 연골. 무릎은 관절이고 관절은 무릎뿐만 아니라 많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움직이게 만드는 건 연골이다. 연골에 의해서 마찰력이 없어지지 않으면 관절이 움직일 수가 없다. 연골. 연골의 두께는 두꺼워봐야 3에서 4mm 정도로 아주 얇다. 무릎 전체의 연골을 다 뜯어내서 중량을 재도 2g이 넘지 않는다.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면 근육이 엄청나게 좋은 운동선수조차도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한다. 효과가 매우 큰 반면에 효과가 큰 약은 항상 독성도 심하다. 그래서 자주 맞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관절염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통 1년에 2번 이상은 권하지 않는다. 히알루론산이라는 연골 주사가 연골의 기지를 이루고 있는 주성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관절 안에 들어갔을 때 연골이 덕지덕지 붙어서 더 자라나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냥 염증을 가라앉히고 무릎을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추위와 무릎 건강. 찬바람이 불면 무릎이 아프고 시린 이유는 근육이 움츠러들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근육 속 혈관 안의 순환 장애로 무릎 관절의 윤활액이 부족해진다. 추운 겨울일수록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쪼그려 앉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는 혈액을 단절시킨다. 오래 쪼그린 자세 때문에 이명, 어지럼증까지 호소할 수 있는데 혈액이 뇌까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릎에서 딱딱 소리. 관절 안에 질소 가스가 빠지는 소리이다. 성별과 관절 건강. 여성이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고 골반이 커서 관절이 더 약하다. 폐경 이후 무릎 건강.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위험이 증가한다. 다이어트 무릎 건강.
다이어트로 인한 급격한 체중 변화도 관절 건강의 적이다. 근육량의 감소 때문이다. 임신과 무릎 건강. 하체에 실리는 부담이 증가하여 하체 근력이 부족할 경우 무릎의 부하가 많이 걸린다. 관절 개수. 우리 몸의 관절 개수는 187개이다. 근육 감소. 무릎 건강. 하체 근육이 감소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무릎 건강이 악화된다. 근육량이 줄어들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무게는 반비례한다. 근육은 뼈를 감싸고 있으며 근육이 많아야 무릎을 보호한다. 50에서 60대 근육량이 30에서 40% 정도 감소한다. 무릎 근력. 운동법. 속도보다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며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동을 이용하면 근육을 충분히 쓰지 않고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복적인 관절 통증. 염증으로 인해 근육과 인대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이 발생한다. 퇴행성 관절염 중기. 쉰다고 회복되지 않는다. 적당한 휴식과 관절의 자극이 동시에 필요하다. 무릎 앞뒤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 한다. 무릎에 찬 물 빼야 할까? 무릎에 물이 찼다고 바로 뺄 필요는 없다. 물이 차는 증상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작용의 일부분이다. 무릎에 차는 물. 너무 건조해 있는 상태에 우리 몸의 면역 방어 기전이다. 수분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깁스한 형태를 가지고 보호하려는 시간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물을 빼게 되면 계속해서 물이 나오게 된다. 심혈관계 문제에서 생길 수도 있다. 이때는 심혈관계 쪽을 더 치료하면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면서 물이 조절될 수 있다. 이걸 빼면 또 차게 되고 오히려 그게 염증을 더 유발할 수 있다. 척추 사이 신경근 개수. 척추 사이에 31쌍 존재. 관절 균형. 한쪽 부위만 사용하면 관절 건강이 악화된다. 불량한 자세는 관절 균형을 망친다. 윤활액. 관절 건강. 관절을 보호하는 윤활액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소모되어 관절 주변 퇴행성 변화를 유발한다. 너무 안 쓸 경우에도 윤활액 농축으로 순환장애가 발생한다. 발과 손의 균형. 움직일 때 왼발 오른손 오른발 왼손이 같이 움직여 틀어지는 척추 균형을 보상해준다. 오의 통증. 왼쪽 다리 통증이 있으면 보상작용에 의한 오른쪽 손목 통증이 있을 수 있다. 무릎 움직임 슬개골 역할. 슬개골은 허벅지 근육의 수축, 이완에 따라 지렛대 기능을 한다. 무릎을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슬개골 위치도 달라진다. 허벅지 근육. 성량. 허벅지 근육과 성량은 관련이 있다. 횡격막에 힘이 생겨 성량이 커지는 효과. 통증 유무. 근육. 통증 유무의 핵심은 근육의 양이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통증을 호소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관절 통증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파킨슨병. 근육. 파킨슨병은 몸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동반된다. 파킨슨병은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다. 작은 소품을 이용해 운동할 경우 뇌의 자극 효과. 손목. 근육. 팔꿈치 근육이 좋아야 손목 힘도 좋아진다. 습도. 관절. 장마철과 같은 습한 환경에서는 관절액이 팽창한다. 관절액이 팽창하면 관절 주머니인 관절낭 압력이 증가하고 관절 통증 유발 및 악화. 무릎 관절염 환자 90%는 습도 높을 경우 통증이 악화된다. 양쪽 발의 뼈. 52개의 뼈가 있고 몸 전체 뼈의 일순회 쉬사에 해당한다. 보행 시. 발 움직임 문제에 따른 전신의 문제. 발을 디딜 때 뒤꿈치로 충격 흡수, 발목 힘으로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 발가락 힘으로 발을 바닥에서 떨어져 움직이도록 한다. 뒤꿈치 문제가 생기면 무릎, 고관절, 골반이 충격을 받아 통증 및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발목 힘 전달에 문제가 생기면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해서 거북목, 디스크 유발될 수 있다. 발가락 힘 전달에 문제가 생기면 고관절 운동 과부하로 허리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평발의 원인. 평발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생긴다. 잘못된 자세, 골반 틀어짐, 발의 문제, 노화 등. 노화와 평발. 노화로 인해 발바닥 근육 인대 신축성 저하되어 아치가 소실되는 평발화 진행. 팔자걸음. 발아치. 정상 보행 시 발 뒤에서 앞으로 힘 사용, 팔자걸음 시 발 바깥 옆에서 안쪽 옆으로 힘 사용되어
아치가 안쪽으로 쓰러지면서 무너짐. 발아치, 검사, 볼펜이 발아치에 닿지 않으면 이상적인 상태. 불편의 발아치에 닿으면 발바닥 아치가 무너진 상태이다. 발아치 만들기,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바깥쪽으로 돌려주면 자연스럽게 아치가 생긴다. 아치를 세워놓은 후 엄지발가락 바로 밑 근육으로 동전을 누른다. 발가락 바닥에 대고 뒤로 꺾어주기. 안 쓰던 발 관절 수시로 움직여줄 것. 족저근막, 젊을 때 족저근막은 신축성과 유연성이 있다. 과사용하거나 노화되면 족저근막이 뻣뻣해지면서 탄력이 감소한다. 족저근막염, 족저근막과 붙어있는 발 뒤꿈치 관절 부분에 미세한 파열이 생겨 염증이 유발된 상태. 족저근막에 생긴 상처로 인한 염증 유발되는데 자는 동안 찢어진 부위에 염증이 쌓인다. 아침에 첫발을 디디면 붙었던 근막이 확 찢어지면서 극심한 통증 유발된다. 무지일반증의 원인, 앞쪽으로 쏠리는 체중. 무릎 건강, 무릎 정면과 두 번째 발가락이 일직선이 된 상태가 가장 건강. 발 관절 건강 운동, 안 쓰던 발 관절 수시로 움직여준다. 보행 시 발 뒤꿈치만 바닥에 닿게 하고 발바닥 아래 공을 굴린다는 느낌으로 발을 굴려준다. 발가락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꺾으며 밀어준다. 무릎 관절 건강, 체중 부하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근력이 필요하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 허벅지 근육 감소 상태, 무릎 관절 크기 증가, 보행 자세와 무릎 건강,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하중이 무릎으로 실린다. 고개를 들면 발 뒤꿈치로 하중 분산되어 무릎 관절에 무리가 덜 간다. 등과 무릎 건강, 등을 펴야 무릎이 건강해진다. 제대로 고개를 들기 위해 등을 펴야 함. 대퇴사두근, 걸을 때의 충격을 흡수하는 근육. 약하면 무릎 관절이 충격을 받는다. 거위발건, 허벅지에서 내려오는 세 개의 가늘고 긴 근육. 봉공근, 박근, 반건양근. 무릎을 지탱해주는 길고 가느다란 근육으로 본래 역할이 아닌 걷는데 사용하면 망가질 우려가 있다. 봉공근, 엉덩이 뒤쪽에서 돌아 안쪽 무릎으로 붙는 얇고 긴 근육. 박근, 허벅지 안쪽에 위치한 근육. 내전근. 반건양근, 허벅지 제일 안쪽 아래에 위치. 엉덩이 근육, 거위발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거위발건이 역할을 대신한다. 엉덩이 근육이 단련되면 박근의 피로도가 감소한다. 엉덩이 근육 강화하면 무릎 통증 감소. 무릎의 세 가지 연골, 관절 연골은 앉거나 일어날 때 뼈와 뼈가 스치지 않도록 돕는다. 반월상 연골은 신체 활동할 때 무릎이 받는 충격을 흡수한다. 슬개골 연골은 무릎을 굽혔다 펼 때 무릎뼈와 다리뼈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퇴행관절염, 연골,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 손상과 관련. 안쪽 연골이 닳아서 오다리가 되는 경우. 관절염, 악화의 요인, 1. 무리하게 걷기. 2. 불편한 신발. 3. 좌식 생활. 자식 생활, 연골, 좌식 생활을 오래 할 경우 무릎 뒤 연골이 닳아서 시큰거리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남. 반월 상연골 손상, 반월상 연골은 갑자기 무릎이 틀어지거나 큰 충격이 무릎에 가해질 때 손상될 수 있다. 다리에 힘이 풀릴 때 위험하다. 겨울철에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무리를 할 경우. 등산, 배드민턴, 스키, 테니스 등의 운동. 슬개골, 연골, 연화증, 슬개골 연골은 체중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닳거나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할 경우 연골이 닳기 전에 말랑말랑해진다. 손상되기 쉬운 상태. 젊은 여성들에게 주로 발병한다. 방치하면 무릎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슬개골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에 연골만 쓰게 되는 상태. 허벅지 근력이 좋으면 슬개골을 잡아주기 때문에 통증이 없을 수 있다. 무릎의 구조, 뼈, 무릎 관절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만나는 곳으로 가장 앞쪽에 있는 방패 모양의 슬개골, 허벅지에서 내려온 대퇴골, 종아리로 이어지는 경골로 구성된다. 무릎의 구조, 인대, 연골, 무릎 관절 좌우에는 측부인대가 있어서 무릎을 단단히 고정해주고 관절 안에서는 전후방 십자인대가 있어서 무릎이 앞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준다.
관절 사이에 양쪽으로 놓여있는 반월상 연골은 무릎 사이로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무릎 관절과 근육.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강하게 지탱해줘야 관절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무릎 인대 파열. 넘어지면서 무릎 바깥쪽에 충격이 가해지면 내측 측부인대가 파열되고 안쪽에 충격이 가해지면 외측 측부인대가 파열될 수 있다. 높은 곳에서 착지하다가 무릎이 회전하면 전방 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이 주로 찢어지고 앞쪽에 충격이 오면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기도 한다. 오자형 다리, 관절염. 오자형 다리의 경우 관절염 증상이 더욱 심각한 건 몸무게가 실리는 체중 부하선이 무릎 관절에 안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결국 무릎 한쪽 관절로만 하중이 쏟아지면서 안쪽 연골과 연골판이 심하게 마모되어 퇴행성 관절염이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 나이가 들어 근육이 약화되는데 사용량이 많아 연골과 인대의 손상이 지속되면 뼈와 뼈가 맞닿아 직접 부딪히거나 떨어져 나온 연골 파편이 관절을 자극해 염증이 발생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무릎 한쪽이 더 아픈 이유. 우리가 걸을 때 일반적으로 무릎 안쪽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안쪽 연골이 더 빨리 닳고 관절도 상하기 쉽다. 이로 인해 골관절염의 증상이 점차 심해지면 다리도 안쪽으로 휘는 오자 형태가 된다. 무릎과 관절액.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분인 관절은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쪽에 뼈를 연골이 에워싸고 있고 그 둘레를 관절 주머니가 싸고 있다. 관절 주머니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활막에서 관절액이 분비돼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운동이 연골을 치유하는 원리. 무릎 관절에는 마찰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성이 높은 고무와 같은 재질의 연골이 있다. 이 연골은 교원질과 콜라겐 사이에 히알루론산, 단백당 등이 마치 가시덤불처럼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관절액이 둘러싸고 있어 연골이 탄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연골은 마치 스폰지와 같은 성질이 있어 압력을 받으면 내부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탄성을 회복하면서 다시 물속의 영양분을 연골세포에 공급한다. 이것이 바로 운동을 통해 연골의 치유와 재생을 돕게 되는 원리다. 무릎이 아픈 이유. 연골은 신경이 없다. 그런데 활막은 신경이 많다. 이 활막이 자극을 받고 염증이 생기면 물이 생기면서 무릎은 아픔을 호소하게 된다. 그리고 연골하골, 연골 밑을 받치고 있는 뼈에는 신경이 많고 혈관이 많아서 거기에 부하가,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전달되면 뼈가 아프다고 호소를 한다. 무릎 연골 연화증. 연골 연화증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무리한 힘을 받거나 충격을 받아 탄력을 잃고 울퉁불퉁하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무릎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연골이 점차 손상을 입게 되고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골의 퇴행. 중년 이후 연골판이 약해지며 수분 함량이 줄고 섬유질이 퇴화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월상연골 파열. 산을 오르내리다가 무릎에 무리가 가거나 미끄러져 강한 충격을 받으면 반월상 연골이 파열될 수 있다.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 관절의 밑뼈와 아랫뼈 사이에 위치하는 반달 모양의 연골로 걷거나 달릴 때 무릎에 가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이 마모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한 번 찢어진 연골판은 재생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파열된 부위가 점차 넓어지며 관절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러너스니. 무릎 관절은 연골과 연골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널쩍다리뼈와 정강이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은 무릎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달리기를 하면 체중의 2배 이상의 충격이 다리로 전달되는데 과도한 달리기는 연골의 손상을 가져온다. 이것을 러너슨이라고 한다. 쪼그리는 자세, 연골. 쪼그리고 앉는 등의 자세를 할 경우 무릎은 완전히 접히는데 이때 폈을 때 보다 훨씬 많은 하중을 받아 연골에 손상이 오는 것이다.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운동은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뒤쪽에 위치한 슬굴곡근을 강화시킨다. 반복적으로 계단을 오르면 허벅지 근육 전체가 발달하게 되고 이는 무릎이 받는 하중을 분산시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무릎 관절염 환자를 위한
운동법. 무릎뼈를 움직여 준비 운동을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무릎 앞, 뒤 근육을 풀어준다. 이어서 벽에 등을 대고 미끄러져 앉았다가 서는 동작을 반복하면 된다. 달리기, 무릎 건강. 검사 결과 60대 보통 성인 남자의 무릎과 비교했을 때 1000회 이상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의 무릎이 훨씬 더 근육도 많고 훨씬 건강했다. 최근 발표한 한 논문에 따르면 달리기를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릎 통증이 더 적게 발생했다. 그리고 무릎 골관절염 역시 꾸준히 달리기를 해온 사람들의 유병률이 더욱 낮았다. 무릎 재활 운동. 1.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2. 뒤에 의자 두고 하프 스쿼트. 3. 발 뒤꿈치 들고 올렸다 내렸다. 모든 운동은 한 세트에 10회를 기준으로 하루 3세트를 반복하는 것이 기본인데 운동이 차츰 익숙해지면 한 세트당 15회, 20회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 약간 힘들다 느껴질 정도의 강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량과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근육과 무릎 건강. 무릎 관절은 뼈, 허벅지 근육, 인대 이렇게 세 가지에 의해 유지된다. 허벅지 근육은 이 무릎 관절을 상하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허벅지 근육이 약하다면 관절에 힘이 많이 가므로 손상되기가 쉽고 반대의 경우라면 관절이 받는 힘이 줄어든다. 따라서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질 경우 관절은 좌우로 흔들려 손상을 입게 된다. 운동을 통해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면 외부의 자극을 골고루 분배하고 근육 자체가 해로운 자극을 흡수한다. 그만큼 무릎 관절에 전달되는 하중은 줄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머드, 관절염. 따뜻하게 데운 머드를 통증 부위에 바르면 머드에 함유된 휴민산과 펄빅산 같은 천연 유기물질이 흡수되면서 염증을 완화시킨다. 이 물질들은 또한 혈액순환도 촉진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뼈 주사, 연골 주사. 무릎 관절염에 가장 많이 맞는 주사가 바로 뼈주사 그리고 연골 주사다. 뼈주사는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탁월하다. 연골 주사는 연골의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을 주사하는 것으로 윤활유 역할 외에는 다른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